안녕하세요. 변화국어의 변정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일단 문학은 전체적으로 현대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극, 고전극, 수필까지 이렇게 해서 시대별 또는 갈래별로 쭉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는 게 첫 번째 MBTI인데 사실 ENFP는 제 MBTI예요. 요걸 참고로 요즘 친구들 많이 하죠. E는 저는 외향형입니다. 인싸요.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직관, 논리, 신중하게 선택하고 직관을 얻는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F랑 T 차이가 F가 feeling이고 T가 thinking이라고 해서 이성이래요. P가 직관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러니까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대한 차이점이라는데, 저는 외향형이고 직관적으로 보고 또 감성적이고 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남학생들, 특히 이과 친구들은 T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논리.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불은 무슨 이미지죠? 색깔이 어떤 거죠? 전 당연히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 안에 있는 붉은 그 불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그건 파란색의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과 뛰어내려요 이랬어요. 이과 뛰어내려. 이과 망했으면 씁쓸하게 웃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은 전형적인 문과예요. 전형적인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감성적으로 푸는 건요, 여러분, 공감과 감성 터치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을 푸실 땐 내가 T여도 F의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내가 MBTI 검사를 좀 했을 때 난 F 쪽으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문학 풀 때는 내가 조금 감성을 좀 내려놓고 진짜 논리적으로 딱 근거 이시 팩트로 찾아줘야겠구나, 그런 thinking, 이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독서 비문학 풀 때 요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F랑 T의 차이점에 큰 일화가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야 쌤, 와도 교통사고 났어, 어떡해? 전화를 하죠. 그랬을 때 F의 반응, 괜찮아? 안 다쳤어? 어떡해? 어디 아파? 아픈 데 없어?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어가거든요. T 같은 이과 친구들은 어떻게? 나 교통사고 당했어. 이럴 때, 비싼 차 박았어? 보험회사는 불렀어? 보험 너 얼마짜리 들었니? 나는 끊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다쳤다는데, 사고 났다는데, 근데 그런 T 같은 경우는 우리 독서 비문학에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좀 여자친구한테 공감해주고 또 친구한테 공감해주고, 저는 F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많은데, 우리 국어도 풀 때요, 문학은 감성적으로 또 비문학은 이성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MBTI를 정리하고 싶어요. 문학은 F, feeling으로, 독서는 T로. 좀 자유자재제 스위치가 가능할까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시나 소설을 풀 때 감정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때의 상황에서 얘가 연민을 느낀다, 이때의 상황에서 얘는 슬프다, 안타깝다. 근데 너무 T로 풀게 되면 그게 왜? 그게 그 감정이야? 이런 식으로 멀리서 접근해서 그래요. 멀리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듬뿍 들어가시고요, 그 상황에 대한 알맞은 정서, 태도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머리 식힐 때 MBTI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우리 A형이야, 소심해,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MBTI가 조금 약간 과학이라는 학계의 정설이 있어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우리 문학을 풀 때, 특히 수능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작품을 잘 몰라요, 아니면 저는 문학을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그래도 대충 감이 와요. 그럼 시간 너무 뺏기잖아요.
그럴 때 접근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문, 그러니까 작품 있고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막 작품 쭉 보고 문제 쭉 보고 그런 친구들이 정답률이 높으면 시간이 안 모자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지문 작품과 문제에 딸려있는 선택지가 쭉 있을 때 작품을 쭉 읽고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들어갈 때 시간 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우리 문제에서 먼저 스캔해요. 전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를 보면 보기가 대부분 나옵니다. 보기가 안 나오는 부분은 아마 요즘 신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 안에 어떠한 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설명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기거든요. 비문학 말고 문학에서요. 문학에서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거나 그럴 때 예고편 하죠. 그 2시간짜리 영화를 30초 안으로 줄어드는 게 예고편이잖아요. 그 예고편이 보기의 역할로 한다는 거예요. 그쵸? 보기가 예고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나 작품 읽기도 전인데 이런 얘기구나. 예고편과 요약을 동시에 해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그냥 읽는 거랑 천지 차이. 보기 먼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본문 지문에서 기호에 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기역 니은이라든지 A, B, 가나 이런 것들 기호 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보면 뭐 A, 뭐 여기 파트가 A, B 막 이런 파트도 막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 기호의 안에 있는 문단을 읽고 나서요. 그래서 선생님 적어놓은 게 본문을 끊어서 읽고요. 그러니까 기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읽다가 기역, 니은이 포함된 문단을 다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를 바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개념에서 선생님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요. 지문에서 기역, 니은에 딸려있는 문단에 선택지에 2번에 1번, 2번이 얘가 기역 묻고 니은 묻는다면 나는 작품을 읽으면서 2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작품을 읽으면서 어차피 처음부터 읽으면서 푸는데 시간도 줄어들고 뭐요? 정확성도 높아지겠죠? 방금 읽었으니까. 맞나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으면 미음까지 쭉 읽고 나서 2번 선택지 봐요. 기억나요? 아니요. 다시 봐야죠. 어차피. 근데 그 기억의 내용, 앞뒤 내용 기억나요? 또 까먹었겠죠? 새로 보는 작품인데. 그쵸? 그런 오류를 막고자 저는 기호 문단이 있는 경우는 문단을 끊어 읽고 본문을 끊어 읽고 문제를 바로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나 소설 대부분 우리 세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게 이런 기호 문제가 세부 문제거든요, 여러분. 시나 소설 상관없어요. 시 1년 이 기호 있네요. 바로 푸시고 2년 있네요. 바로 푸시고 이러면서 독해야지. 여러분들 시 전체 보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읽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세부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문제라고 하는 건 형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의 내용을 묻는 인물 문제, 줄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죠.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건 시에 해당하는 건데 뭐 가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뭐 많게는 다 라까지요.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지문 바로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쵸? 지문 바로 밑에 가,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가?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왜요? 순서대로 풀면 시간 더 걸리거든. 그래서 공통적인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 꼭 우리는 1번부터 45번 문제를 순서대로 풀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요령 있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는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상징적인 의미를 물어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떤 시인은 밤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어두컴컴해, 싫어,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시인은 어떻게 해요? 밤 선선하고 너무 좋아, 고요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 주는 거. 뭐를 파악해라? 계속 눈이 얘기해줘. 문맥 파악해라. 문맥. 앞뒤. 이것도 다시 뒤에서 할 거고요. 감정, 정서. F로 풀어라. 감정, 이유구나. 표현 방식, 형식적인 특징.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서리법, 직유, 은유, 의인 등등등등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 물어볼 거고요. 소설은 크게 줄거리. 너 이 소설 간단하게 단시간에 이해했니? 이거에 대한 일치불일치. 너 인물 구조는 이 인물이 이 인물이고 이 인물이 대결 구조인 거 알아? 이런 것들. 서술 방식. 이거 대화 중심이야, 내면 중심이야, 풍경 묘사야, 인물 묘사야, 이런 것들 알아라고 하는 문제. 접근 순서는 요약하자면 보기 읽고 기호 문단을 보면서 끊어서 읽는데 문제 순서는, 푸는 순서는 세부적인 부분부터 1, 2, 3, 4, 5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세부 문제부터 전체나 공통적인 문제를 푸는 순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시나 소설, 산문과 운문, 극, 수필 이런 식으로 크게를 나눈다면 시에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요약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부분. 자, 선생님은 전 이 영상에서 정말 주의할 부분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1번 제가 뭐라고 필기해놨죠?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풀지 마세요. 우리가 서술형, 주관식, 내신도 중요해요. 하지만 모의고사 혹은 내신의 객관식을 제발 주관식처럼 풀지 마세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객관식이라고 하는 건 뭘 판단해주면 돼요? O와 X,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백석의 시 중에 하나가 수라인데 이제 수라 시 중에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 특성이 있겠죠. 짜릿해, 아찔해, 서늘해, 너무 막 따끔따끔한데 너무 좋아 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 심장 쿵 너려, 부정적인 감정이 쭉 이어지다가 짜릿하다라고 했으면 마음이 아픈 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선택지에서 만약에 이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심적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맞게 해줄 거예요? 틀리게 해줄 거예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놓기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관식처럼 얘를 완전 정확한 정답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객관식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관식처럼 풀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O냐 X냐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뭐예요? 가슴이 짜릿하네요? 앞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심적 고통? 느껴져 안 느껴져? 심적으로 아프니 안 아프니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죠. 부정적 상황이라면 맞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틀리는 친구들 보면요, 심적 고통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한대요. 원망하는데 원망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요? 정확하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OX로 냉정하게 보세요. OX 이거니? 아니니? 왜 그러냐면요, 2번으로 넘어갔는데 출제자, 평가원, 문제 학교 선생님들, 이 출제자와 작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작가가 문제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이제 수능 출제가 된 이 시 작품의 작가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연도 수능에 실려셨는데, 그 작품, 그 뜻으로 이 작품 창작하신 거 맞나요? 인터뷰했더니, 아니요. 이래요. 그러면 답이 정정되나요?
아니요.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는 왜 그렇게 당당하고 고소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거. 이게 왜 부정적이고 심적 고통이에요? 앞에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주시면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원망이에요? 나보고 어찌 살라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주시면 문학은 반박할 겨를도 없고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유 이게 원망하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인물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한테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만약에 좀 의심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걸 물어봤을 때 갈등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은 얘 의심하니까 갈등이 있겠네. 넘겨짓지 마세요. 내가 얘를 의심한다고 둘이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없으면 갈등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겨짚지 마시고요. 근거 찾아주세요.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고 정답입니다. 그게. 근거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선지를 끊어서 파악해라 라고 적혀놨는데 뭔 얘기냐면요. 이 문학에서 선택지를 봤을 때 앞부분은 뭐 만약에 서리법을 통해 근데 서리법 들어가 있어요. 어머 이거 맞네? 그러면 3번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뒷부분까지 체크하셔야죠. 앞부분이 맞는다고 해서요. 내용 뒷부분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앞에 맞더라도 뒤에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끊어서 파악해서 얘가 맞는지 얘가 맞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리법 나와 있어요. 서리법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서리법은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좌절된다 얘기 나오면 틀리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리법 부분에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연결고리가 틀렸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앞부분 보셔야 되고 뒷부분 보셔야 되고 연결고리 보셔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이 상황은. 문학은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마음가짐 자체는 문학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독서랑 마찬가지로요. 국어 전체적인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요약을 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히 길이 길어지거나 산문이나 극소설 이런 것들을 읽을 때요. 요약을 해주시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라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는 길에 얘들아 날씨도 덥고 진짜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 야 근데 거기에서 또 날씨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났잖니 하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필터링이 거쳐지죠? 아 선생님이 덥구나 라고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을까요? 소설, 극, 수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요약을 해주시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던지는지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국어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거나 선생님들 말하는 가족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요약을 하듯이요. 국어도 그런 개념으로 자세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고 또 주의할 점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리 문학은 안녕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서 문학을 좀 접근하다 보면 아무리 정답률이 높아도 시간을 좀 줄어들 거고요. 오답률이 높은 친구들은 오답률을 좀 더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문학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국어의 변전화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